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단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인 사회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러오면서 한인 동포 사회가 우울한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80대 노인이 아파트에서 자살을 하는 소식을 우리가 접했고, 또 애인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애인을 살해하고, 또 가족을 총기 살해하고, 심지어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좋지 못한 그야말로 침울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 동포 사회의 사랑에 메말라 있는 것인가, 아픔을 금치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동포 사회가 생명 경시 풍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미 동부 생명의 전화에서는 이러한 우리 동포 사회의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사랑의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목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영호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정국 목사님. 얼마나 바쁘세요? 네. 제가 처음에 참 생명 경시 풍조가 일어나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최근에서 계속 연달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 생명의 전화에서는 많은 분들하고 좀 상담을 전화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1년 동안 저희들이 사실 24시간 전화를 받아야 되지만 8시간 지금 훈련 받은 분들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약 260통 정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그 가운데는 한 8명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전화를 걸려와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고 또 정말 어려운 사정을 그래도 관계기관에 연결해서 참 아직까지는 상담을 한 분 가운데서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참 만약에 그런 생명의 전화와 우리가 상담을 하지 않았다면 많은 분들이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었겠고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어느 곳이라도 자기 얘기를 비밀리에 들어줄 수 있고 또 자기의 아픔과 질문을 경청해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곳이 있다 그러면 자살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생명의 전화가 하는 하나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친구들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좀 심각하고 좀 골아픈 얘기하면 야, 골아프다 치워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는 오해만 얘기인 것 같네요. 우리가 친구들이 어려운 얘기하고 그럴 때는 좀 우리가 힘이 들어도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친구니까 얘기 네. 못합니다. 친구니까 오히려 자존심 상해서. 아하, 또 그렇습니까? 부모니까 얘기 못합니다. 아하.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않고 또 실제 만날 일이 없고 자기 이름이나 자기 자존심을 안 건드리고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소가 우리 생명의 전화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한국 사람들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뭐 첫째, 둘째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5년 전까지는 조금 괜찮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5년 전부터 계속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0만 명당 몇 명인가 하는 기준인데 이제 2011년도에는 38명까지 올라가서 2등 하고 있는 나라와는 간격이 지금 21명이니까 네. 17명이 많은 거고 또 세계 평균이 지금 1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세계 평균보다도 배가 넘고 2배 반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지금 10.2명으로 나와 있는데 네. 그러면 약 네 배에 4배에 이르고 있는 그런 심각한 정말 문제네요. 심각한 문제에 한국이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빈곤할수록 자살률이 많다는 게 가정이고 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괜찮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는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뭐 독일 나라 같은 다른 9명에서 한 10명 정도 선인데 그런 경우에는 맞는데 우리 한국은 조금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지금 OECD 국가 안에 들어간 만큼 상당히 이렇게 안정이 되는 데 비한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인 그 행복감
이것이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네. 김종국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그야말로 10대 강대국으로 우리가 부상이 되고 있는데도 자살률이 이렇게 많은 것은요? 아까 말씀 나눴지만은 상대적인 빈곤이 상당히 영향을 준다.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목표를 향해서 너무 그 참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달리다 보니까 결국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지면 그냥 디스카레지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절망에 빠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지금 육신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눴지만 어떤 그 가치관의 문제가 아닌가 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 가치관을 좀 더 그 다른 곳에 두지를 않고 뭐 경제적인 쪽에 많이 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그렇죠. 예, 보이는 물질에 네. 많이 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나 혹은 영적인 문제를 취급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면에 특별히 좀 강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볼 것은 많아도 진정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볼 것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도 또 될 수 있을까요? 좀 지나친 과장일까요, 제가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세상이 우리가 좋은 영화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좋은 것들이 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만은 또 먹거리도 많습니다만은 진정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뭐 그래서 이민 생활에서 처음 원베드룸에 살 때가 네. 가장 행복한 이민 생활이었다는 얘기가 우리가 있죠. 네네. 방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좋은 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각자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다른 방을 쓰게 되는 그 관계는 인간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귀중한 사랑의 대화 네. 또 정말 그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생명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더 정말 가치 있게 네. 보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포 사회의 자살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한 통계를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국인이고 또 뭐 눈 뜨자마자 한국 신문 보고 텔레비 보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한국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제주도가 아닌 미국도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명당 38명 그거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자녀들과의 관계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문화적인 언어적인 갈등 이것이 오히려 한국보다도 더 자살률이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80만 명이 미동부에 살고 있다 그러면 1년에 최소한도 한 320명 정도가 자살하고 있다는 것이 있고 심지어 한 조그마한 타운에서 한 달에 5번이 자살하는 경우도 나온 걸 보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참 정말 심각하네요. 네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방하고 또 계모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전화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금 모금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금 모금도 좀 하고 이 생명의 전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 사랑 콘서트죠.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첫째 우리가 이 전화 상담은 하나의 조그마한 윈도이고 네. 그렇게 해보니까 그분들을 도와야 되는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네, 그것이 이 자살 예방에 대한 공개 강좌가 또 필요하고 또 정말 자살 그 유가족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또 자살 기도자의 가족도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같이 서로 돕는 자조회도 만들고 그들을 위한 건강 진단도 좀 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50대가 넘으면 한 번 잡을 놓치면 그다음엔 취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분들에게 영어가 부족하고 컴퓨터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훈련 프로그램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할 때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데 비해서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려면 기금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생명 사랑 콘서트를 열면서 프로그램 확장 기금을 좀 우리 동포사회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콘서트 하면 사실상 너무 재미없거든요. 예. 좀 재밌게 좀 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재미있는 연사들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사실상 안 가는데 이번에 뭐 콘서트라든가 이것은 좀 재미가 있나요? 예, 정말 재미도 있지만 의미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의미가 네. 있든 재미가 있든 네. 어떤 데에서 이번에는 좀 좀 재미라든가 또 감동이라든가 또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에? 첫째는 우리 삶의 장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는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모시게 된 차인홍 교수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정말 KBS에서 인정을 해서 글로벌 성공시대 그 프로그램에 다큐멘터리가 나온 걸 보고 이분을 우리 음악회에 모시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겠다 그런 제가 생각을 압니다. 했습니다. 네. 미국을 감동시킨 휠체어에 앉은 바이올리니스트 그렇죠. 차인홍 교수. 네. 오하이오에 있는 라이트 주립대학 교수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잠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분의 영상을 좀 잠시 보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네. 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주택가. 아이들과 어울려 공을 주고받는 한국인 차인홍 씨. 그는 세상이 말하는 장애인이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하반신마비의 중증 장애인이 됐다. 40년 넘는 세월을 걷지도 뛰지도 못하고 살아왔지만 그의 인생은 누구보다 자유롭다. 지휘자 차인홍에게 음악은 마음으로 피우는 꽃이다. 음악과 더불어 살아온 그 삶은 언제나 꽃이 피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아름답다. 차인홍이 만들어내는 바이올린 소리가 가슴에 와닿는 것은 바람과 추위를 맞으면서도 바이올린에 있어 행복했던 남다른 인생 때문이다. 그 인생을 바이올린이 노래하기 때문이다. 참 감동. 우리에게 아까 자살 얘기도 하고 생명 경시풍조를 했는데 저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고 노력할 수 있었던 그러나 사지가 멀쩡한 우리가 저런 분들의 저런 성공을 보면서 더 희망과 용기 그리고 감동을 갖게 되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김정욱 목사님께서. 예, 이 차인홍 교수는 뭐 알만한 분들은 좀 아십니다만은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라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장애자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재활원에 9살 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를 하고 24세 때까지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때 검정고시를 거쳐서 결국은 미국 와서 유학을 하게 되었고 학위를 받게 되었고 지금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교수 겸 바이올린 교수 겸 83대 1의 경쟁을 뚫고 교수가 됨과 동시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데 뭐 그런 것 다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볼 때는 거기에 그 재활원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바이올린을 같이 공부했지만은 그분들은 다 그렇게 못했는데 이 차인홍 교수가 왜 그렇게 됐는가? 아마 선천적으로 성격 자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성격이었다고 보고요. 그 자서전을 볼 때 동시에 그 신앙이 참 아주 독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도 역시 자기 생을 비관해서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몇 차례 있었지만은 그런 것을 극복하게 된 이유는 신앙이었다고 봅니다.
참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고요. 그가 뭐 부자에서 바이올리니스트를 한 것이 아니라 가난했고 정말 그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었던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4살 때까지 그는 영어 한 마디도 할 줄 모르는 초등학교가 전부 그 사람의 그 학력이었고 그런 그가 24세 때 검정고시 중고등학교를 패스를 하고 또 미국에서 대학을 공부해서 음악을 해서 이렇게 미국의 명문 음악 대학의 또 교수가 됐다라는 정시의 교수고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뭐 동정이라든가 장애자이기 때문에 이런 그 또 없이 정 실력으로 그가 이번 그 생명 사랑의 콘서트의 그 간증으로 나오고 또 음악을 또 선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감동의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그분의 삶이 그렇게 된 데는 네. 고비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사랑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재활원에 있을 때 이것을 너가 정말 장난감으로 삼아라 힘들 때 하고 바이올린을 갖다 줬던 음악 선생님 그리고 정말 수준 높은 그 악단으로 오게끔 했던 그 사랑의 손길도 있었고 또 너는 소질이 있으니까 좀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해라고 그냥 그 장학금을 대준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주위에 보통 사람 같지만은 이 천사들을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사랑을 내가 되돌려주는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차인원 교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있다면은 역사를 보여달라. 그러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없다. 근데 차인원 교수를 보면서 하나님은 있구나. 신은 살아있구나.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준 아마 그 예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생명 사랑 콘서트는 우리에게 그런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감동과 눈물의 그런 콘서트가 될 것이고 또 미랄 합창단에서 사랑의 메아리 합창을 또 멋있게 또 우리를 또 가슴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합창대도 있죠. 네. 네. 특별히 그 핸드벨 네. 상당히 그 감동을 많이 주고 있고요. 또 이번에 그 KBS 나왔던 다큐멘터리를 좀 일부 보여주고 네. 또 차인원 교수가 직접 연주도 하지만 자기가 그 어려운 삶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간증이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로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묘약으로 아마 다가올 것 같습니다. 행사가 다음 주죠? 네, 17, 18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좀 말씀해 주시죠. 17일 토요일 날에는 뉴저지는 한소망교회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날은 18일 주일날에는 플러싱에 있는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6시에 하게 돼 있습니다. 둘 다 6시입니까? 뉴저지는 7시고 토요일 날 토요일 7시요. 네. 네. 주일날은 6시로 돼 있어요. 17일 날 한송학교회는 예. 뉴저지에서 하고 네. 18일 날 6시에는 플러싱 제일.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네. 하게 되는데 입장료가 얼마인가요? 이번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경기에서 10점이 만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점을 받으려고 10불로 했습니다. 네. 네. 10불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겠지만은 네. 아마 그 10불을 통해서 생명의 전화가 기금이 좀 많이 형성돼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생명과 전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 또 참관하신 분들은 감동의 그런 그 시간이 되는 콘서트를 좀 성황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여러 면에서 좋은 이번 콘서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의 전화를 하려면 좀 어디로 해야 되죠? 뭐 또 생명의 전화. 네. 하려면 718 네. 314 0691 0691입니다. 0691이네요. 네. 아주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좋은 전화번호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 행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기도하겠습니다. 김정호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호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명 사랑 콘서트가 오는 17일과 18일 한수망교회와 또 프러싱 제일교회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공연에 모두가 참가를 하셔서 생명의 전화가 많은 기금이 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생명의 전화가 좀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함께 콘서트에 참여해서 이번에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감동의 간증 시간도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